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높고 푸른 계절 가을을 맞았습니다. 9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에는 어떤 사람이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접목된 거리가 있습니다. 순천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진행한 발달 장애인 친화거리 오티존 조성 캠페인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 장애인 친화거리 조성 오티존 캠페인을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순천시 시민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것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사회적 거리감 감소를 도모하는 장애인식 개선 활동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상가와 기관 등을 방문해 대체 보완 의사소통 팔찌와 대체 보완 의사소통판을 나눠주면서 발달 장애인이 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소통하게 되려고 한다면은 보완 대체 의사소통이라든지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게들에 비치해서 앞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가게에 왔을 때 좀 더 의사소통하고 이제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한 이 오티존을 만들어서 인류 순천을 만드는데 일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은 발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 당사자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자들이 좀 편리성이 좀 좋아졌죠. 이제 그러면 장애자들이 누구나가 관계없이 오셔가지고 쇼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순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 장애인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대 단체를 결성하고 순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2, 제3회 발달 장애인 친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전국 쌀 생산량 1위에 달하는 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전남도는 지속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해남 우슬 경기장에서 쌀전업농 회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제7회 쌀전업농 전국 회원대회 기념식을 열어 국내 쌀 산업의 위기 극복과 그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습니다. 쌀전업농 회원과 가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지역 시장, 군수,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민단체 회장 등이 참석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농업과 사람의 교감, 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가 주최해 3일간 이어졌습니다. 그 양국관리법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조치할 수 있다, 시장 경리를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 사실 그 발동을 해야 될 요건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치를 안 하면서 계속 쌀값이 떨어졌고 현재도 지금 이렇게 쌀값이 이제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가 지금 발동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농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쌀전업농 전남도 연합회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전남인재 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고 쌀전업농 중앙연합회와 전남도 연합회 그리고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200포를 해남 군수에게 전달해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은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지난 8일 순천시청 시장실에서 한국
헤비다트 전남 동부지회 주식회사 달성, 그리고 국제 라이온스 협회와 함께 다문화 가정 자녀들 공부방 꾸며주기 민관 협력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달성에서 1,000만 원, 한국 헤비다트 본부에서 3,000만 원을 후원받아 순천시는 대상자 선정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직접 공부방 꾸며주기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20가구에 이어 올해도 20가구를 진행하는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은 다문화 주거 취약 가정 자녀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공부방 환경 개선과 책상, 책장 제작 등 각 가정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해남군 화원산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조선에서 그리스 해운사 선 엔터프라이즈로부터 수주받은 유조선 스트리머노의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전 세계 선박의 약 20%를 보유한 세계 1위 해운 국가로 선 엔터프라이즈사는 지난 1972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26만 톤급 탱커 선박 2척을 발주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시발점을 갖게 한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스트리머노는 대한조선이 지난해 선 엔터프라이즈사로부터 5천만 달러의 11만 5천 톤급 원유 운반 탱커를 수주한 것으로 대한조선이 구조 조정 등 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뤄낸 것이라 더욱 뜻이 깊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갯벌 고립자 발생 시 효과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갯벌 구조용 플라잉보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남해안 해역에서 갯벌 체험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갯벌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신속한 구조를 하기 위해 이번 보트를 순천 와온 해변에 배치하고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형 인명구조 장비인 갯벌 구조용 플라잉 보트는 에어 추진 시스템 타입으로 갯벌에서 이동이 자유로워 갯벌 고립자 수색과 구조 시간을 단축시켜 인명구조 현장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장흥군 소식입니다. 장흥군은 지난 8일 주식회사 포레스트, 주식회사 맥스 에센티, 주식회사 에이블리 컴퍼니 그리고 디자인 숲과 총 134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과 장흥 농공단지 39,669평방미터 부지에 목재 데크, 실내외 운동기구, 화장품, 조형물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가 시작된 뒤로 2년 만에 개최된 대면 협약식으로 장흥 산업단지 분양률 80% 달성에 신호탄이 됐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법무부에서 공모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영안군,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등 4곳에 도입하고 조선업 우수 외국 인재 확보와 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견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22일 강진, 목포, 무안, 영암 4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남 서남권 세계 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4개 시군은 오는 10월 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내년 4월 전남도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전남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2022년 검정고시에 응시한 청소년 72명 중 총 71명이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레클래스 검정고시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 공간과 도움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 중, 고등 과정별로 운영 중으로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튜더링을 통한 1:1 개인학습 멘토링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 사업으로 무안군은 전국 지방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8,000필지의 지적 재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선동하는 전국 최고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방송 토크인 전남으로 이어집니다. 가을은 단풍과 운동회의 계절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전라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전남 해남군 우술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올해 4회째로 지난 2017년에 해남군에서 첫 번째 대회를 개최했고 5년 만에 다시 땅끝 해남에서 개최됐습니다. 경기 종목은 정식 8개와 화합 3개로 정식 종목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보치아, 좌식 배구, 축구, 탁구, 롬볼, 육상을 겨뤘고 화합 종목은 줄다리기, 줄넘기, 다트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전남도 2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스포츠버스와 시군 특산품 홍보 부스 등 부대 행사를 운영했고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경기 진행 요원 230여 명이 참가자의 편의 지원과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6월 성료된 전남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과 지난 8월 전남도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에 이어 세 번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도 앞두고 있어 스포츠 명품 고장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저변학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즐기는 체육 환경을 만들어 사람 중심의 으뜸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 소수자도 차별과 소외 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생활을 누리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 지역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과학기술 자문을 할 제2기 전남도 과학기술발전위원회가 지난 14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고석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혁신조정관 등 주요 인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출범 행사와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기 위원회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전남도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기초과학을 비롯한 조선, 석유화, 백신, 농생명, 우주 반도체 등
7개 분야 24명의 호남권 과학계 인사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전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뒷받침할 초강력 레이저 센터 구축을 비롯한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과 전남의 강점을 활용한 과학기술 미래 전략 마련 등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또 국내외 과학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세미나, 포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 현안 과제를 발굴하는 등 과학기술 이해도 제고와 연구시설 유치, 붐 조성을 위해 힘쓰게 됩니다. 총회에선 제2기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 중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계획의 전라남도 중점과제 선정과 전남 과학기술 발전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과학인들의 구심체 역할을 맡은 과학기술 발전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해 전라남도 미래산업 발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광양 아트공간 이음에서 꽃과 사랑을 주제로 한 그 사랑, 그 행복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양화가 신경화 작가를 만나러 이소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꽃병에 넘칠 듯이 풍성하게 담긴 꽃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가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골의 모습은 정겹기만 합니다. 지난 17일부터 광양 아트공간 이음에서는 꽃과 풍경을 주제로 한 신경화 작가의 전시회 그 사랑, 그 행복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색감의 꽃과 자연 풍경들은 붓으로 수십 번 덧칠해 색감은 깊이 있는 화폭의 자유로움을 더해주고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은 물감처럼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화, 유체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데생이 조금 틀려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유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동네 풍경도 있고 또 여행하면서 즐겼던 그때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촬영했던 사진들이나 외국 풍경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소재로 그걸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소재들이 많고 해서 수채화도 좀 해보고 싶고 민화에도 관심이 있어요. 다양한 면에서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 따라 변하는 들판의 풍경과 꽃이 피고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며 그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사랑과 행복을 화폭에 새겼습니다. 자연 향기만큼이나 풍성한 색감으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마음에 꽃과 같은 사랑과 행복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높아지는 일교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